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지아 실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IBM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데이터 AI 사업부에서 플랫폼 기술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세션을 제가 진행하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예, 데이터 AI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네, 우리 시장님 직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는 어느 분야를 주로 이제 취급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IBM에서? 저희 그 IB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AI를 표방하는 회사로서 예, 예. 저는 이제 데이터 AI를 주로 예, 예. 기술 영역을 맡고 있고요. 고객사를 직접 찾아다니고 고객들을 뵈면서 기술적인 어떤 세션을 전달을 하고 예, 예. 또 데모나 POC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하고 AI는 지금 뭐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예, 최근에 데이터 AI 솔루션 구축에 있어서 신뢰란 말을 왜 믿음이 안 가나요? 왜 신뢰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데이터의 신뢰에 대해서는 사실 알게 모르게 오래돼 왔어요. 그 주제가. 네, 그래서 예. 우리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런 얘기도 하듯이 아. 데이터가 이제 쓰레기면 나오는 결과도 쓰레기겠죠. 그래서 AI로 가는 여정에서도 데이터는 그렇겠네요. 연료기 때문에 예, 좋은 예. 연료를 써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부터 AI까지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니까는 가비질 같은 게 이제 없애고 지우고 그럼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작업이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IBM 솔루션은 그거에는 철저하다고 자부하시죠? 자부하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할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데이터 패브릭에서 AI 거버넌스까지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한 데이터 AI 플랫폼 운영 전략이라는 다소 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제목에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데이터 패브릭, AI 거버넌스,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데이터 AI 플랫폼 운영 전략 세 가지를 좀 머리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아젠다를 조금 세 가지로 조금 축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데이터 AI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지시를 조금 짚어보고, 그럼 우리가 데이터 AI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그 전략 하에서 핵심적인 점검 포인트는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IBM에서는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먼저 불편한 진실 첫 번째입니다. 데이터 사이드에서의 불편한 진실이고요. 거버닝 메시지 있듯이 데이터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데이터 소스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기업 내에서 저 뒷단에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쓰고 싶은 그 현업이나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있는지 찾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러한 데이터 저장소들이 우리 뒷단에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저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 곳에 모으고 모아도 잘 모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그 클라우드가 등장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에 또는 우리 내부에 있더라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소스에 그렇게 흩어져 있어서 모아지지 않고 찾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60%에서 73%의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다크 데이터로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연구 레포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AI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AI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내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신문지상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걸로 봅니다. 그 편향, AIS가 이제 편향의 그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있고 설명이 어려워서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나에게 전달해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도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그 AI의 그 문제에 따라서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법적 책임과 과징금까지도 물리고 있는 추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에서 하나 더 그러면 이제 규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요. 다소 복잡한 차트로 보이지만 최근 한 5년 동안의 AI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를 조금 담아봤습니다. 왼쪽의 키워드들은 보통 이제 스트래터지 해서 AI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2017년경부터 좀 본격화됐고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그 전략들을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1, 2년의 추세를 보면 이게 법제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캐나다 이런 이제 영미 또는 유럽 쪽에서 많이 법제화가 돼서 AI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과징금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백억 대의 액수에 이르는 그러한 지금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활발하게 밑단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해외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도 법제화가 머지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짧지만 데이터 측면과 AI 측면의 그 어떤 불편한 진실을 좀 보셨는데요. 우리가 데이터와 AI를 갖고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은 무엇인가라는 키워드로 좀 문제 제기를 해보면 결국은 신뢰 가능한 데이터 AI 라이프 사이클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말이 길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트러스트워디 AI라는 부분으로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우리가 AI를 구현한다라는 것은 여러 그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모아진 데이터를 가져다 데이터를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성의 유즈 케이스를 찾아서 탐색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모델 만들고 그 모델을 운영화해서 모니터링하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앱이나 웹을 통해서 확보하고 인사이트를 받아서 실생활에 스며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전체 AI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큰 그림이죠. 이에 있어서 신뢰 가능한 데이터 AI 라이프 사이클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 포인트 그리고 점검 포인트들을 가져가야 되느냐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좀 심플하게 세 가지로 좀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트러스트워디를 AI를 위한 3대 플랫폼 운영 전략은 첫 번째, 트러스트인 데이터, 데이터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해라. 두 번째, 트러스트인 모델, AI 모델의 신뢰를 확보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LOps라고 하는 앞에서 보신 그 AI 라이프사이클 상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뢰를 확보하자라는 게 크게 세 가지의 운영 전략의 큰 타이틀이 되겠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될 때 가운데 보시는 트러스트워디 AI가 확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하나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에 있어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점검 포인트를 제가 두 개를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점검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사일로가 없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점검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점검 포인트는 품질이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처음에도 이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셀프 서비스할 수 있느냐, 즉 현업이나 데이터 분석가가 쉽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쉽게 바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고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차원의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점검 포인트, 데이터 사일로, 즉 소외되고 어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다크 데이터 없이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가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차트인데 우리의 그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였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러한 이제 그 방향성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산지하고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쉽게 연결을 해서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끌어올 수 있고
여기서 품질이 검증된 데이터를 밸리데이션해서 현업이 있을 때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데이터들을 조달하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복제나 이동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우리가 시장에서는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치 섬유의 그 직물이 켜켜이 엉켜 있고 그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촘촘하게 잘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 얘기인데요.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 기반의 그 아키텍처 우리가 확보를 했을 때 이러한 그 데이터 사일로 없이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 사일로 없이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패브릭 아키텍처를 위해서 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이 조금 많이 요즘에 말씀을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은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점검 항목으로서 첫 번째 다양한 데이터 소스, 이것이 뭐 외부의 클라우드에 있던 내부의 하둡, 데이터 RDB,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쉽게 커넥터로 연결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있고요. UI 기반 또는 SQL 코딩을 통해서라도 데이터를 쉽게 통합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일로가 없이 어떻게 산재한 데이터가 다 가식성이 확보가 되면서 싱글 데이터 뷰로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카탈로그 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상화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 에셋은 하나의 자산으로서 내가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자산으로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IBM 플랫폼에서는 실제 이렇게 중앙에 가상화를 하는 모듈이 다양한 산재한 데이터 소스들을 내외부로 다 엮어서 중앙에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측에 조금 그림은 작습니다만 IBM 내부의 그 데이터 소스만이 아니라 IBM 제품만이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상용 DB, 하둡 또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 다양한 그 데이터들을 즉각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점검 포인트입니다. 그 품질이 검증된 데이터를 셀프 서비스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포인트를 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핵심 기술을 조금 또 서브셋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확보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테이블 또는 그 안에 단위인 컬럼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데이터 검증을 자동적으로 품질 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개발했을 때 그것이 과연 올바른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하게 일관성을 갖고 데이터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요건을 해소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셀프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엔드 유저가 즉 분석가나 현업에서 이렇게 연체라고 하는 비즈니스 용어로 데이터를 검색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right source 맞는 데이터 테이블이나 right column 맞는 내가 원하는 그 컬럼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핵심적인 점검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저희 IBM 솔루션에서는 이러한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보셨고요. 두 번째 전략 키워드, 모델에 있어서의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네, 여기서는 점검 포인트 3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AI 모델이 편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fair라고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성이죠. 두 번째 점검 포인트는 설명이 가능하냐. 우리가 AI 모델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뭔가 결과를 던져주고 또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결과를 도출했는지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문제는 AI 규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결국 이 설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 투명성의 확보와도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모델이 만들어진 시점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담보하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로버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통계학에서도 신뢰 가능한 어떠한 구간의 영역을 로버스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I 모델도 이 로버스트라는 측면에서 키워드를 반드시 점검 포인트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점검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네. AI 모델이 편향이 없이 페어한가, 공평한가라는 측면이죠. 뭐 앞서서 그 해외 기사를 보시면 어떠한 그 AI 챗봇이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므로써 굉장히 큰 회사에 타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규제가 이제 곧 직면한 과제로 온다라고 볼 때 AI의 편향 문제는 하나하나의 AI가 내뱉는 결과를 뒷단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쓰고 있고 어떠한 데이터 컬럼이 문제인지, 그것이 성별이든 연령대든 소득 격차, 소득 구간이든 사는 지역이든 간에 어떤 바이어스가 없이 공평한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되고 변수별로 내가 모니터링을 세분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편향성이 제거된 모델이 즉시 재학습된 모델이 운영화 환경에, 실환경에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IBM에서는 이런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시간대별로 특정 변수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특정 임계점 아래로 갈 때는 알람을 줌으로써 문제점을 분석가가 알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연령대를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연령대라는 변수를 설정을 해놓으면 아주 그 젊은 학생층의 연령대가 나머지 성인 대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부당하게 왜곡된 결과로서 대출을 거절당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측면의 공정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적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어스에 대해서 첫 번째 점검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모델 신뢰에 있어서 설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델의 설명성이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앞에서 들었지만 대출을 들었는데 왜 내가 대출이 거절을 당했느냐라고 은행 직원한테 물으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득 구간이 작년 대비 낮아져서 작년 대비 신용 등급이 낮아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AI 모델이 진화함에 따라서 현재 딥러닝 모델 같은 것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모델들은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다 보니까 다층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그러니까 하나의 고객, 저 김직원이 만약에 갔는데 어떠한 대출 거절을 받았다 그러면 저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의 변수가 어떠한 영향력으로 대출 거절을 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은행 직원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를 분석관만 보는 게 아니라 현업이 사용하는, 은행 직원이 사용하는 화면에도 연계돼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API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모델이 값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하는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요건도 모델의 설명성을 확보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모델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이런 설명성을 제공하고 What if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결과를 여러 가지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검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모델이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특히 이 AI 정확성 문제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AI 정확성은 이제 모델 자체의 정확성도 있지만 우리가 모델을 만든 시점에 사용했던 데이터와 현재 들어와서 쌓이고 있는 1시간, 3시간 동안의 데이터가 어떻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탐지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이 될 때 기술적으로는 모델이 정확한지를 한 달, 세 달 후에 답을 맞춰서 아는 게 아니라 1시간, 3시간 그 짧은 준실 시간 내에 감지하고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모델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재학습 재배포를 통해서 모델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IBM에서는 그러한 이제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변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역시 특정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알림 통보를 분석가한테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전략 세 번째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프로세스 상에서의 신뢰를 확보하자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내부적인 어떤 내부 통제상의 어떤 그런 규율이 있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외부적으로 법제나 규율에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 준수하느냐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나 어떤 업무 프로세스 상의 그런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점검 포인트로서는 이런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 AI 모델이 메타데이터 같은 그 AI의 명세적인 내용을 명세서로서 제공을 하냐. 우리가 그거를 이제 AI 팩트시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으로 레귤레이션, 법 규제에 따르고 준수하느냐,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 이제 거버넌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의 또 내부 통제나 내부 프로세스를 잘 따르는지 밸리데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밸리데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점검 포인트를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말은 복잡합니다만 오케스트레이션.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자동화되고 쉽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의 키워드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또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느냐. AI의 그 모델에 만드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해도 그 자동차를 생산하고 나서 그 자동차에 대한 관련한 명세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이거를 프로덕트라고 볼 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프로덕트에 대한 아주 세부 내용을 즉각적으로 자동으로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모델을 만든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이후에 누가 손을 댔는지 언제 됐는지를 추적해서 문제가 있을 때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리니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모델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식별해서 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중요합니다. 역시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IBM 솔루션을 통해서도 쉽게 저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확보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법 규제 표준을 준수하는가 측면인데요. 우리가 그 모델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운영화 단계에 있는 모델의 개수가 기업체 내에서는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이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법 규제 측면에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알람을 주는 시스템을 걸어놓고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문제가 있을 때 더 타고 들어가서 모델 생산 과정에서 또는 유통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단계별로 다 역추적하고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발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상용 솔루션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런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모델 검증 승인 프로세스의 내부 통제를 따르는가라는 측면은 좀 앞에 법 규제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자동차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모델을 만드는 거를 자동차 프로덕트라고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공정상의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델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가시성을 확보를 하면서 자동화되고 또 들어가서 관리하고 추적할 수가 있는 그런 체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상의 가시성 확보와 그리고 전사적으로 모델의 정확성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모델 전체를 놓고 우리 회사 기업을 바라봤을 때 더 크리티컬한 중요한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루스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등급을 나눠서 티어별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구간의 핵심 지표로서 지표 관리를 하면서
모델이 변화됐을 때 관리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레포팅을 하고 이렇게 알기 쉽게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그러한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점검 포인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상의 점검 포인트로서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점검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이 모델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 프로세스화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너무 많은 모델을 다 감당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발하고 배포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 그리고 모델이 성능이 떨어졌을 때 재학습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그려서 자동화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AI 모델이 이제 생산이 되고 운영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하고, 특히나 모델 측면뿐만 아니라 이 모델에서 소비하고 사용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까지도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서 데이터부터 AI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한 판에 엮을 수 있는 그러한 자동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점검 포인트 네 번째에서 한 가지 잠깐만 더 언급을 드리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있지만 지금은 현업에서도 쉽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코딩을 안 한다 해서 노코드라고 해서 오토 AI 방식의 그러한 편한 AI 툴도 필요하고요. 중간 유저들은 이제 로우 코드라 그래서 이렇게 노드로 그려가면서 쉽게 현업에서 AI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체계도 필요합니다. 코딩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층에서 쉽게 AI 모델을 접근하고 분석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이런 프로세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검 포인트로서 한 가지를 말씀 더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급하게 왔지만 짧은 시간에 세 가지의 운영 전략을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모델, 그리고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의 신뢰를 확보하자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보면 데이터 패브릭에서 AI 거버넌스까지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데이터 측면에 그 신뢰가 확보가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고 프로세스에 잘 자동화할 때 AI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외부적인 법제에 대응할 수 있고 내부적인 내부 통제의 그 준비를 마련하는 그러한 튼튼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에 입각해서 IBM의 솔루션은 어떠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IBM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러스트워디 AI를 구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IBM의 솔루션은 클라우드 팩 포 데이터라고 하는 IBM의 데이터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모듈러 컴포넌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레고 조각만 내가 모아서 꽂아서 필요한 부분만 쓸 수가 있게 그렇게 유연한 아키텍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Running on any technology stack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인프라에도, 그것이 IBM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AWS, MS, 구글, GCP 또는 사내 구축을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그래서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사내 구축, 방화벽 안에 구축을 하는 형태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플랫폼 위에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접근을 하는 방향성에서도 다 소화가 되는 그러한 플랫폼 영향을 갖고 있고, 이 위에서 제가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이렇게 안고 있어서 번들이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에 대한 그러한 뭐 관리, 유연한 관리를 통해서 진정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오늘 설명드린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 그리고 AI 측면에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적인 역량을 두 축으로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 위에서 모델 개발, 배포,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체계들이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IBM 제품 자체 플랫폼에서 이 역량이 다 있지만 만약에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다른 회사 또는 오픈소스를 할지라도 다 이 안에 품어서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아주 유연한 개방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IBM의 시장 리더십은 최근 한 2, 3년 동안의 외부 기관의 평가를로서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뭐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나 포레스터 웨이브 그리고 IDC에서 이제 평가를 한 거 보면요, 주로 이제 AI의 방점이 있다 보니까 타이틀의 항목, 그 평가의 항목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AI 플랫폼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우측의 그 X축에는 현재의 현재보다 미래 비전의 이제 완성도를 보고요. 세로축의 Y축을 보시면 실제 실행의 어떤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그 리더 그룹의 선두에 계속 포지션을 다양한 기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받아왔고, 저희 이제 IBM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핵심 역량을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지만, 온프레미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고객,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B2B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융, 공공, 그리고 뭐 제조, 반도체 이러한 좀 미션 크리티컬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함부로 옮기기가 어려운 그러한 고객들에게 더욱더 많이 다가가고 또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클라우드 팩4 데이터가 데이터 AI 플랫폼으로서 2018년에 그 이름으로 클라우드 팩4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1,800개 이상의 전 세계 고객들이 그렇게 저희 플랫폼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한 한국에서도 국내 대형은행, 보험사, 물류 회사 고객, 또 전자부품 제조 업체 등등 조금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사내 방화벽 안에 구축하고 앞으로 이제 그 AI 전이 또 클라우드 전이를 가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저희가 많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을 짧은 시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조금 더 기술적인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 IBM 여의도 IFC 사무실에 오시면 고객을 위한 클라이언트 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실제 디스커버리 워크숍도 하고 또 핸즈온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되는 자료와 함께 저희 IBM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한 설명 드리고 또 같은 그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함께 같이 나누고 조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세션을 마치고요. 첫 번째 세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